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석이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장마기간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애배하고 있는 한국자생출란의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질병에 관련해서 잘 이겨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난실에 그 출란들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또 출란을 재배하는 모든 에란인들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인 난을 재배를 하게 되다 보면은 모든 난은 우리 자생지에서 이제 산채가 돼서 에란인들의 손에 의해서 번식하고 또 그 번식된 난초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전시회를 통해 검증이 되고 재배하신 분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시회가 꽃으로는 봄에 3월달에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이제 기본적인 모임의 전시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대회 규모까지 모든 난초들이 총 집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회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에란인들께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열심히 난초를 재배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출란들이 어느 계절이라도 그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름 하절기 이 혹서기 때 식물인 난초가 신화를 올리면서 여러가지 환경 요인과 재배의 그 에란인들의 그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무사히 잘 지나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사용하고 또 재배하면서 보람 있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잠시나마 오늘 영상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란에 있어서 특별히 성공재배의 기본은 첫째가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채가 됐든 구입이 됐든 내 난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조건도 좋아야 하겠고 또 통풍도 잘 되어야 하겠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난실에 난들이 자랄 수 있는 재배 환경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물인 난초가 재배자의 그 때를 따라 필요 조치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난초들의 성장을 위해서 실행해 줘야 되는 여러가지 상식과 기술과 지식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만 아무리 좋은 난초가 내 난실에 들어와서도 번식하고 성장하며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또 신화를 올려주는 그것을 보는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하기를 작정하고 난초를 이제 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상식도 잘 알으셔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많이 터득한 노하우를 이제 자기 환경에 맞게 적용해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좋은 난초를 내 난실에 드리고 내가 또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식물인 난초, 살아있는 생물은 스스로 생장력,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는 난초 스스로의 생장력이 품성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품성이 좋은 그런 난들이 고사될 경우에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재배하면서 잘 번식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또 번식하게 되면 나눔을 통해서 또 어떤 재테크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초들이 잘 커주고 신화 올리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분촉할 만큼 번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농부의 식물 재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초를 산에서 산채를 해서 키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키우고 싶은 난초를 구매를 해서 키우시든지, 선물을 받으시든지, 교환을 하셨든지, 이 난초가 이미 내가 선택하고 내 난실에 들여서 내가 재배를 하면서 비료도 주고 또 살충살균도 해주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 물도 주기별로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식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재배를 한다면 여름에는 3일 안에는 꼭 가셔야 되고 난실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10일이나 15일 정도는 꼭 제 난실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식물은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관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란이는 한 촉이 됐든 100촉이 됐든 또 1000분이 되더라도 꼭 자기 난실에 때를 따라 들려야 되고 난초를 식물을 가꾸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농부는 말하기를,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그리고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방과 예찰과 그 다음에 또 처리한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분갈이라든지 분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그 난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나 또 식물의 재배에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보람이 꽃을 피우는 3월에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신화를 올리는 여름이 되면 그 결과를 그 수고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주기 3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늘 모든 에란이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주기 3년을 잘 배워야 내 난실에 있는 난이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면서 보람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주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는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살충 살균도 해줘야 되고, 그 자체가 때로는 주기별로 물을 주면서 걸러서 약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주기 3년은 물을 어떻게 주느냐, 또 어떤 때에 주느냐, 그리고 가감을 하느냐, 또 나름대로 좀 물을 덜 주면서 곰팡이 같은 것들을 또 처리를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물주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배 인프라를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에란인들, 즉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기이지요. 장마기간에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서 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화가 연부가 많이 오게 되지요. 그 연부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축이 됐든 뭐 5축이 됐든 그 학원 하나 자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신화촉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물을 잘 이렇게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물을 잘 거르지 않고 주셔야지만이 생장점도 잘 성장을 해서 하얗게 뿌리를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물주기를 거르게 되거나 그것이 반복될 때는 생장점이 탄화 현상이 일어나서 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한국자생출란을 질병에 따라서 살균 살충 비료를 날짜별로 예방 수칙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천을 하는 편이고, 그 살균과 살충에 들어가는 비료에 들어가는 약들은 고정된 약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약을 바꿔가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이제 미리 예방, 예찰, 처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내용은, 모든 균은 4월에서부터 10월 초순까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최성기는 7월에서 9월까지가 모든 질병의 최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기이지요. 그리고 보통 이제 2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3월달 꽃이 피고 질 때의 무렵에 분갈이, 난석갈이, 분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4월이 지나면서 분갈이가 끝나고 안정기가 지나면서 이제 4월 말까지, 주로 더워지기 전에 4월 말까지 내지는 5월 중순까지 예방, 예찰을 하셔서 살균이나 살충이나 비료를 적당한 양으로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결과가, 식물은 그 질병이 나타나는 균들은 24도씨에서 30도씨 안에서 발생하고, 15도씨 이하나 또 33도씨, 무더운 33도씨 이상에서는 균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지요. 쉬운 예로 그 여름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더우면 모기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가운데 균이 그 발생을 하고 극성을 부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균들이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즉 이제 달별로, 날짜별로 해가지고 1차에서 10차로 구분해 가지고 저는 약을 주는데, 비료를 주는데, 그 구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1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1년의 시작을, 이제 보통 난초는 3월부터 이제 시작점을 갖고 약 3월 5일경에 제일 먼저 살충을 합니다. 살충에는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만은 비카드나 스포르곤이나 스포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로 택일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약을 주게 됩니다. 살충제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스포탁은 역시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 될 약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한 11일경 정도 되면은 1차 비료를 주게 됩니다. 1차 비료를 주는 것은 하이포넥스나 또 메네데를 혼합해 가지고 2000대 1 또는 300에서 500대 1로 해 가지고 하이포넥스 비료를 활력제인 메네데를 섞어서 1차 비료 관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8일경에는 역병인 살균제를 주는데 프리엔 2000대 1로 관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4차는 3월 25일경에 해가지고 비료 2차를 줍니다. 비료 2차를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포넥스나 메네데를 혼합해가지고 하이포넥스 2000대 1, 메네데를 300에서 500대 1로 혼합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 다음에 5차는 4월 2일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살균, 입반점, 탄저 같은 이제 증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키온, 카브리오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000대 1로 미리 예방 관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월 이제 10일경이 되면은 관주 후에 잎이 다 마른 후거나 다음 날에 스프레이 분무로 다이세넴 45를 2000대 1로 안개 분무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세넴은 관수를 하지 않고 잎의 기공과 수공, 잎의 앞면과 뒷면에 고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스프레이 관주, 스프레이를 통해서 안개 분무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차가 4월 20일경인데 이때는 살충제 1000대1로 충다이나 올스타나 허라단 같은 경우를 택일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8차는 4월 26일경인데 이때는 세균, 역병, 연부, 근부에 관련해 가지고 살균제를 주는데 마이신 계통인 바리문입니다. 보통 마이신 계통은 약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신화나 대주에 서반 계통들의 무늬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트랩토마이신, 아그리마이신, 브라마이신 이런 계통들을 옛날에는 주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바리문 같은 경우를 2000대1로 관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균제, 세균, 역병, 연부, 근부에 관련해 가지고 4월 26일경 바리문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차에 걸쳐 가지고 4월 29일경인데 이때도 비료 마지막 봄비료 3차 이제 하이퍼넥스 얘네들을 같이 혼합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10차로 이제 5월 2일경에 살균에 있어서 역병, 연부, 근부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오티바를 2000대1로 관주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에서 10차에 걸쳐 가지고 3월 5일경부터 시작해서 5월 2일경까지 미리 예방합니다. 예방을 해서 모두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난초에 오게 되면 그때는 처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찰하고 예방이 우선이고 처방은 이미 떼내준 후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취약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재배 테크닉을 가지고 식물인 난초를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매일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쉬운 예로 신화가 연부가 시작됐다 하면은 빨리 모든 촉을 다 나누어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분을 선택을 해서 한 촉에 하나 분씩 다 따로 심어 가지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면 처방을 하고 관리에 들어가면 그래도 전염이 되기 전에 제일 뒷때나 마지막 때에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때가 자꾸 늦어지면 모든 질병의 균은 도관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또 벌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균이 침입하게 되면 결국은 서서히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름에는 매일 난시를 방문해 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란의 질병에 있어 가지고 예방과 처방, 다시 말하면 살균과 살충 약을 제가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주로 쓴다. 이 약은 이 병에 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쭉 들어주시고 나중에 예방하거나 또는 처방할 때 이 약들을 처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분들이 이 약은 어디에 쓰는 건지 어디에 효과적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병에는 이 약이 필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경썩은 병입니다. 푸사리움 구경썩은 병에는 어떤 약이 쓰여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스포로곤, 이거는 스포딱 관련된 것입니다. 베노밀, 그 다음에 오티바, 그 다음에 다이세넴, 그 다음에 난초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포탁은 2000대1, 베노밀은 2000대1, 오티바는 2000대1, 다이세넴은 1000대1 스프레이용입니다. 난초에는 100대1입니다. 난초에는 이게 전문약으로 나온 약인데 100대1로 이제 물에 혼합해 가지고 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잎 반점병입니다. 곰팡이나 탄저나 흑점병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고 이제 처리해 줄 약들입니다. 벤레이트 2000대1, 프로키온, 카브리오 A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2000대1, 이건 종합약입니다. 그 다음에 오티바 2000대1, 탄저와 흑근에 관련된 약이고요. 그 다음에 헤리치, 그 다음에 바리문, 잎마름병의 뿌리 썩은병, 흑근 같은 것들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세넴 45, 1000대1로 스프레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스, 흑점이나 곰팡이에 직접 바르기도 하고 관수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도, 푸르미 이런 것들이 잎 반점병, 곰팡이나 탄저나 흑점병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세균병입니다. 세 번째 세균병, 역병, 연부, 근부에 관련된 병입니다. 일으키는 병들이죠.
이거는 이제 실바코, 그 다음에 프리엔, 역병에 쓰이는 약, 톰메이트, 톱신 MG5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도밀, 흑근병, 더마니, 그 다음에 바리문, 마이신 계통의 업그레이드 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그 다음에 일품은 출하 전 이른 봄에 예방을 합니다. 신화 때에는 장애를 주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마이신, 출하 전에 신화가 생성되어서 나오기 전에 이른 봄에 칩니다.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치는 것이죠. 신화 때는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 아그리마이신, 마이신 계통은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묘잘록병, 이 묘잘록병은 이제 프리엠이고요. 백전병은 사파이어입니다. 살충, 해충에 있어서는 올스타, 메모드, 비카드, 총체탄, 후라단, 스미치온, DDVP 이런 약들입니다. 그리고 비료 활력제 주는 시기는 봄 활력 시비 3회, 가을 월동 시비 3회 이렇게 해가지고 3월로 5월, 9월로 10월 이렇게 비료를 줍니다. 고용 비료는 마감프 K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나가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이지요. 그 다음에 액상 비료는 하이폰엑스, 액상 활력제는 메네델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코마니, 난균 이것도 1000대1로 스프레이용 공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배에 성공하시고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